그 산불이 나면 긴급벌채 이번에도 500억 원 정도의 긴급벌채 예산을 잡았는데요. 일단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싹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력수 싹이 막 트는 상황에서 짓밟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복원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차 피해가 그렇죠. 산불 이후에 1차 피해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조림을 합니다.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관행적인 쑥가꾸기 행태가 화력수 싹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올라오는 대로 족족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톱으로 썰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동해안에는 그 산불에 강하고 훨씬 더 탄소 저장량이 높은 화력수는 배제되고 소나무 위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소나무는 산불에 더 취약하다고 하죠. 기름 성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어린 소나무 위주로 많이 불탔었는데요. 그런 현장을 다녀온 이야기들은 추후에 나누도록 하고 이전에 2000년도에 있었던 176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산불 피해지 자연 복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학연 공동조사단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환경연합의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퍼포먼스 일단 했고요. 산불 피해 현지 답사 보고를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가 하고요. 그리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산불 피해지 자연 복원 및 긴급 민간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자연 복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환경 공동조사단 재구성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범정부 차원의 민간 학연 공동조사단 재구성하라. 소나무 중심 인공조림 즉각 중단하라. 자연 복원력에 기반한 복구 계획 수립하라. 예, 3월 초에 난 산불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태웠다고 합니다. 저희가 4월 말에 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00년 안동 산불, 2001년 이마댐 산불, 그리고 2022년 올해 봄에 났는 울진 산불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산림청이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그 피해가 어떤 식으로 지속되는지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중되면서 우리나라 산림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께서 산불 피해 현지 답사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환경연합 최영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산대 송석환 교수님 이렇게 함께 안동 그리고 울진으로 산불 피해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울진 현장으로 향하기 전에 안동 산불이 2년 전에 안동 산불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조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연에서도 그렇고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동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은 민둥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산들을 그렇게 기존에 남아있던 나무들을 전부 밀어버리고 나니 토양도 침식되고 다시 적토되고 그러면서 점점 다시 뭐 토사 유출이라던가 산사태라던가 이런 위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그 산 아랫개에는 사방댐이라던가 이런 사방시설들을 막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본래에 울창했던 자연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고 지금 이 도시에서나 그런 공원 지역에서나 주거 지역에서나 볼 법한 댐을 만들고 사방 시설을 쌓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또 안동 산불 현장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지금 산림청이 그때 당시에도 긴급벌채 비용을 들여가지고 불에 탄 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피켓을 보시면은 네, 위로 거먹게 그을린 불에 탄 나무들이 있고 그 밑으로 네, 초록색이 무성합니다. 이게 바로 네, 불에 탄 나무 밑에서 다시금 옴싹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난 나무의 모습입니다. 단 2년 만에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시 숲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울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 조림이냐 자연 복원이냐 이런 것들이 이미 2년 전에 산불이 발생했고 그간 복원 노력을 해온 안동 현장에서부터 저희가 이미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마댐 현장으로 네, 이동을 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찬가지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을 하고 있었으나 군데군데에서 뭐 굴참나무라던가 쌀이나무라던가 이런 참나무류들의 움싹이 많이 솟아났고 또 꽤나 크게 자라있는 그런 참나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댐 현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인데 이곳에 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참나무 싹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양의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나기 힘들다라고 산림청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동시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은 이 지표화로 지나갔든 수관화까지 진행이 됐든 까맣게 타버린 나무에서 떨어진 바이오 수치라고 하죠. 요즘 농가에서도 거름으로 많이 쓰는데 바이오 차콜 이것들이 땅바닥에 가득하게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전부 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굴참나무라던가 다른 참나무류 같은 이런 화렵수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요. 제가 가본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이 조림한 소나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다른 참나무류들의 싹을 베고 또 자라나면 또 베고 또 자라나면 또 베고 또 자라나면 또 베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지나가고 나서도 나무가 그 까맣게 그을린 다 타버린 모습을 보면은 이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수관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불은 지표 밑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이후에 다시 비옥해진 토양에서 다시금 나무들이 자생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 네, 안동 그리고 이마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울진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이 진압된 지 2주 정도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배지 않고 그대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나무 위주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울진 쪽에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산림청에서 2019년 동해안 산불 발생 이후에도 백서에서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왜 계속 대형 산불화가 되는가, 동해안에 아무래도 척박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림 위주의 침엽수림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불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네, 이미 2019년에 나온 백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내화수림대를 형성해서 산불에 강한 뭐 숲을 만들겠던가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산불 방지 숲 가꾸기를 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찾아가 보니 다른 현장과 마찬가지로 그냥 화렵수는 베고
소나무 위주의 침엽수림은 남겨놓는 그런 똑같은 현장이었고요. 숲가꾸기라는 이름에 그냥 산불방지라는 이름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산불방지 숲가꾸기를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산불방지 숲가꾸기, 침엽수 간에 그런 너무 빼곡하게 서 있으면 불에 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울진에서 목도한 모습 중에 산불이 전부 타고 지나갔지만 어떤 마을은 불길이 아예 번지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어떤 소나무는 그런 송진 같은 정유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나무들 주변, 그런 마을 주변에는 어김없이 빠짐없이 화렵수들이 네,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렵수들은 산불이 지나가고 나서 꺼멓게 그을린 산에서도 굉장히 푸르르고 초록이 무성한 상태였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사실 답은 이미 이 산불 현장에 다 나와 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산불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이런 산불을 방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런 또 산불로부터 마을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답은 전부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서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하면서 산림을 관리하는 게 이제 무슨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들게 하는 것 같았고요. 그 동시에 이제 지금 또 산림청이 공동조사단을 파견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는 결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정말 2000년 고성 산불 때처럼 과연 우리가 더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네, 이제 함께 또 고민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소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취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나무를 계속 심을 건데요. 그러면은 산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것은 20년 전에 문제 제기의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중심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산림청이 우리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한 거듭 반복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산불 피해지 자연복원 및 긴급 민관 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초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통계 자료만 봐도요, 여의도의 1.3배 면적이 산림이 산불로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산불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산불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피해지에 대한 복구 방안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예산 낭비는 물론 생태계의 2차 피해로 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되게 엄중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대로 산림청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자연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 복원, 인간의 어떠한 창의력도 필요 없다. 자연 복원을 모방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인공조림, 소나무 중심의 인공조림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1970년대에 민둥산이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목재 위주의 연료 사용이 전환되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더 이상 산지에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자연은 그 복원력을 기반으로 해서 무섭게 복원되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했지만 실제 산림 조림에서 얻은 복원은 조림 면적은 15%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의 숲에서요. 이거는 저희 주장이 아니라 산림청의 주장입니다. 그만큼 자연 복원력이 놀랍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2000년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구성된 동해안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의 그 당시의 조사만으로도요, 이미 전체의 80%가 자연 복원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산림청의 대처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오늘 기사화된 부분도 보셨겠고 지금 저희 피켓에서 많은 현장 사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맹아가 움트고 있는 이 시점, 6월이면은 더 활발하게 움트고 있을 시점인데요. 지금 그 산림청의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구태연한 그런 시너지가 이런 나무 시장에 그대로 전파돼서요. 나무 목재상들이 먼저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림청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 긴급 복구라는 말도 안 되는, 검증되지 않고 그리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조림이 필요한다 한 곳은 자연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 자연 복원이 어려운 곳,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폐지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바뀌었습니다. 자연공원과 유전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산불 피해지를 소나무 중심의 조림지로 다 조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런 시너지는 이런 지금 현재의 벌채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거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조사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쪼개기식 지역 현장 인공복구가 아니라 6월 달에 움싹 트는 것들을 보고 어디를 정말 긴박하게 긴급 복구해야 할 최소한의 조림지는 어디고 대부분을 어떻게 자연복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조사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자회견문 낭독 바로 이어서 할 건데요.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산불 피해지 원칙적 자연복원과 선택적 조림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민관 학연이 참여하는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을 재구성하라. 이제 6월이 임박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향후 보건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과 강릉에서 동해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산림청과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편향된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긴급 벌채와 인공조림 위주의 산불 피해지 복구 방식이 답습되어 2차 생태계 피해와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민관 학연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자연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조림은 선택적으로 하는 산불 피해지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를 지역별로 쪼개어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자연복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형 산불은 지난 10년간 여의도의 1.3배로 그 피해 규모도 크고 인재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예방 못지않게 산불 피해지 복구도 중요한 만큼 지금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형 산불 등 훼손된 자연의 복원에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말고 자연 복원을 모방하라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고 국내에서 이뤄진 자연복원 연구 성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목재 연료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민둥산이었던 과거와 달리 숲이 성숙해져 자연복원력을 갖게 되었다. 산불 발생 후 불에 타고 남은 화렵수의 나무 밑동에서 빠르게 자라는 움싹과 화재로 생긴 재에 포함된 영양분, 오래된 나무들이 사라짐으로써 늘어난 햇빛, 식물 간의 경쟁 감소 등으로 자연복원이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복원지가 더 빨리 생물량을 축적하여 화렵수 숲을 형성한다. 실제 2000년 6월 17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우리나라 최초로 구성된 민간학의 동해안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의 활동 결과 당시 80% 이상의 산불 피해지에 자연복원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산불에 취약함에도 송이 생산을 위해 식재되고 있는 인공조림 소나무에서는 송이가 복원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 30년을 기다리면 송이가 열린다고 말하지만 20년 전에 조림한 소나무들이 이번 산불에 대거 타버렸고 매번 대형 산불 위험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아직도 소나무 중심의 인공조림 유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산불 피해목을 벌채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토양 침식을 초래하고 이는 표토와 토양 영양분 손실로 이어져 자연복원력을 감소시킨다. 더군다나 자연복원 시 저절로 복원되는 화력수를 내화수림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소나무 옆에 조림하는 부적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조림 사업지에는 사방댐과 임도 등 산림토목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한 토양 침식, 유수 유출 등의 2차 생태계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자연복원을 시행할 경우에는 피해 복구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야말로 인공조림은 자연복원이 어렵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긴급한 지역에 하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사방 복구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복원이 다소 느린 지역은 토양 침식을 줄이기 위한 생태시업을 추진하면 된다.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 산불 피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 환경부 및 국회는 산림 피해에 대한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민관학연 공동조사단을 지금 당장 구성하여야 한다. 2022년 5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 즉각 재구성하라! 소나무 중심 인공조림 중단하라! 예, 산불 피해지 공동조사단 즉각 구성하라! 긴급 벌채 즉각 중단하라! 소나무 중심 인공조림 즉각 중단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